자, 그러면 이제 이 차가 뭐 정비를 어떤 거 했는지 제가 이제 영상을 원래 따로 만들 건데 예. 지금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볼게요. 생각나는 것들 위주로. 이 차가 정비 비용이 안 들었다고 해서 F10 520D를 산다고 정비 비용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제 홈라이드. 무섭다. 안정감이 있는 편입니다. 이 차는 다행히도 별로 많이 든 게 별로 없어요. 이 차는 일단 엔진 오일이나 이런 정비는 돈이 거의 별로 들지 않습니다. 이거 국산차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오일은 BMW 롱라이프 인증 규격 받은 걸로 교환하면 뭐 S 오일이나 이런 거 뭐 지크 이런 거 3,000원이면 3,300원, 3,500원 정도 하고 그죠? 5통 들어가니까 해봐야 한 16,000원, 17,000원 정도. 엔진 오일을 정화하는 오일 필터는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하면 한 15,000원 정도. 그러니까 그 상태로 교환하면 한 10,000km마다 교환하면 충분해요. 사실 더 타도 되는데 뭐 더 타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한 10,000km마다 교환하고.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는 구형 이제 N47 같은 경우는 흡기 쪽 필터가 약간 특이하게 생겨서 좀 비싸요. 약간 그게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한 6, 7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게 좀 김새는데 매뉴얼상 흡기 필터는 2회당 1회 교환이에요. 매뉴얼에 써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2만에 한 번씩 교환한다고 치면 그것도 별 비용이 아니에요. 사실 이제 그게 좀 억울할 뿐이지. 그죠? 그래서 이제 공임나라 가면 뭐 15,000원인가만 교환하거든요. 공임 주고. 그러면 엔진 오일 교환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오일류를 싹 교환해 줬는데 이 차는 디퍼런셜이 있어요. 이 차는 포일이 아니라 뒤에만 디퍼런셜이 있는데, 디퍼런셜 오일통 한 1리터짜리 코크만 열고 석션하고 넣으면 되는 거고, 디퍼런셜 오일 뭐 라벤올 이런 거 한 15,000원, 한 2만원이면 사거든요. 뭐 BMW라고 해서 디퍼런셜이 더 대단할 게 없죠. 그냥 한 200마력대 차에 해당하는 디퍼런셜 다 뻔한 것들이니까. 똑같이 글로벌 부품사에서 만들죠. 예, 뭐 다 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일값 그래봐야 한 통 들어가니까 2리터. 이 차는 드레인 코크가 없어서 석션을 해야 돼서 약간 공임이 조금 더 받는데, 그것도 사실 별 작업 아닌데 그냥 핑계대고 좀 더 받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그래봐야 그 공임 얼마 받겠어. 그래봐야 석션하고 넣는 건데 난이도가 없는 작업이잖아요. 디퍼런셜 오일 그저 17만 킬로 됐으면 한 번 정도 교환해주면 되고 10만 정도에. 그 다음에 이 차는 뭐 트랜스퍼 케이스나 이런 건 없고 앞에 디퍼 없고 이륜이기 때문에 이제 변속기 오일을 교환해줬는데, 변속기 오일은 회사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S 오일이랑 이제 합작으로 하는 회사가 토탈? 있는데 토탈 거에서 BMW 이 ZF 8단 미션 인증 규격 받은 거를 한 6만원 정도면 한 20리터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오일값이 얼마 안 해요. 근데 정수기 큰 통이네요. 근데 ZF 정품으로 하면 더 비싼데 ZF가 오일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오일 회사 건가를 사서 할 텐데, 나는 나한테 물어보지 마요. 저도 책임 못 지는데 아니 뭐 토탈에서 그 인증 규격이 써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 변속기도 이 뭐 유성기어 있고 뭐 어쩌고 하면 이게 구조가 대략 다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이게 거의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 약간의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를 낼지도 사실 좀 의문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의 플라시보가 많고 뭐 비스코시티 같은 거 막 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그거에 대한 생각 많이 해봤는데 나는 뭐 전문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비스코시티 온도의 함수라서 온도에 따라서도 이미 편차가 되게 커. 그래서 그러니까 정상 온도가 됐을 때 비스코시티가 몇이냐랑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또 다 비슷비슷해 사실. 자, 그럼 비슷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다 치면 오일의 노후화에 따라서도 약간 그 성능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그죠?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별로 그렇게 너무 막 민감하게 따져야 되는 건가 사실 조금 의문이 있어요. 약간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건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오일값 20리터 한 6만원이면 사고, 오일팬 파트존에 들어가면 한 10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공임나라 가서 이거 교환하는 작업, 이거 나도 한 적이 있는데 이거 내가 한 건데 사실 난이도가 있는 작업은 아니에요. 이게 좀 성가셔서 그렇지. 그죠? 오일 드레인하고 오일 넣고 이제 가속 페달 밟고 플러싱하고 그거 한 두세 번 하면 깔끔하게 돼요. 미션 오일 같은 경우는 토크 컨버터에 오일이 잠겨 있기 때문에 드레인 해봐야 한 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100% 다 교환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대충 플러싱해서 한 두세 번 해서 한 90% 교환하면 되는 거니까. 달릴 때 어때? 조금 밟아서 살짝. 빗길이라 약간의 그게 있긴 한데 뭐 깔끔합니다. 출력에 대해서 어떤 것 같아요? 출력에 대한 목마름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욕심이 별로 없어서 출력에 대해서는 이게 또 그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나는 막 고출력을 막 이렇게 막 엄청 선호하지 않아서
이 정도 출력은 난 사실 뭐 평생에 3.0으로 가는 건 그냥 욕심에, 경험에, 호기심에. 혹시 근데 그냥 이 정도면 좀 만족해요. 감성. 이게 또 불과 한 20년도 안 된 전에 막 포르쉐 911 그런 거 보면 막 뒷바퀴 295 사이즈를 끼워놨어요. 그런데 이게 마력이 300마력이 조금 안 되거나 300마력 조금 넘거나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190, 거의 200마력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은 출력 과잉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부족함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던 얘기 마저 하면 변속기 오일 교환하는 것도 뭐 공임이 다 계산하면 뻔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막 정말 아주 기술이 좋은 분이 해야 되는 작업은 아니거든요. 오일 교환 작업은. 변속기 오일 교환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재료비가 오일팬 10만원, 오일 6만원, 그 다음에 공임 하면 대략 견적이 나오겠죠. 어느 정도 나올지. 그럼 국산차랑 비교해서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변속기 오일 교환하는 것도. 이 차는 한 번 교환해줬고, 그 다음에 이 차가 에어컨이 한 번 망가졌는데, 에어컨이 약간 어디가 누설이 있는 것 같은데 에어컨 가스를 보충을 거의 한 1년쯤 전에 했는데 지금까지 문제없이 작동 잘 되거든요. 그죠? 지금 에어컨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김이 안 서리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제습이 되고 있으니까. 소모품이죠. 네. 그래서 에어컨 가스는 주입을 1년 전에 했고 현재 문제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세고 있다면 1년에 한 번 주입으로 타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아마 주입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닥신차 드디어 에어컨 망가졌네, 이제 개고생하겠네, 뭐 누가 좋아하는 댓글이 있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저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있고. 그리고 이 차에서 이제 좀 연식이 됐기 때문에 들어갔던 문제는 이제 냉각수는 한번 교환을 해줬어요. 그냥 한번 해줬어요. 사실 냉각수는 되게 주기 좀 길던데 거의 안 건드리고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한번 해줬어요. 그냥 한번 심심해서 한번 했고. 냉각수는 순정으로 하면 돼요. 순정도 얼마 안 비싸고 한 통에 뭐 한 2만 원인가 하는데 한 3통에다가 직류수 섞어서 하면 됩니다. 그냥 이거 반반 1대1이 매뉴얼이에요. 또 어떤 무슨 사람이 자기가 전문가인 것처럼 하면서 뭐 냉각수 비율을 직류수를 섞으면 안 좋다, 냉각수가 비율이 많을수록 좋다. 가장 좋은 냉각 기능은 H2O 물이고 매뉴얼이 1대1인데 자기가 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냉각수 비율을 더 높여야 물이 더 사실은 냉각 기능이 더 좋아요. 비열이 높으니까. 예, 그렇죠. 냉각수는 안티프리즈죠. 안티프리즈 목적으로, 그 다음에 요 안에 뭐 삭지 말라고 그런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맞습니다. 뭐 다 필요 없고 매뉴얼이 1대1이니까 매뉴얼대로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냉각수 교환은 조금 작업이 약간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좀 있는 게, 냉각수는 그냥 드레인이 자연으로 다 안 빠지겠죠. 상식적으로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작업이 조금은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뭐 이 차 너무 많이 팔렸으니까 웬만한 데 가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100% 다 교환 안 돼도 사실 상관없어. 그래도 뭐 50% 갈면 되는 거죠. 그러고 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차는 사실 엔진 미션 미미를 교환했어요. 제가 이제 대구에 좋아하는 정비 업체가 메이드존이라고 있는데, 대구에서 BMW 고칠 일 있으면 메이드존 가셔도 돼요. 거기 사장님이 완전 그냥 경상도 친데레 스타일인데 제가 거기서 사고 많이 쳤는데 사장님이 되게 무뚝뚝한 것 같고 말씀도 없으면서도 와서 신경 다 써주고 이게 사람 봐가면서 뒤통수 치고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장인이시네요. 네, 그래서 완전 제주꾼이어서 별 이상한 거 다 만들어서 쓰거든요. 그분은 연장 같은 거를. 보통 분이 아니신 분인데 제가 뭐 함부로 다른 사람 보증하기 힘들지만 그 분은 굉장한 재주가 있는 분이고 경험도 많고 믿고 맡길 수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또 다시 찾아가면 또 해결해주고, 어차피 정비라는 게 출고했는데 문제 생겨서 재입고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기계가. 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또 다시 해결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보듬어 주면서. 네, 그래서 메이드존에서 그때 엔진 미션 미미 작업을 했는데, 엔진 미션 미미는 부품 가격은 얼마 안 하는데 작업이 약간 조금 트리키해서 조금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되게 쉽게 하고, 네, 경험이 없는 사람이면 다 드러내고 다 드러내고 이게 그래서 아닌가 하면서 제가 할 때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엔진 미션 미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트리키한 문제를 잘 풀면 되게 쉽게 교환할 수 있는데 메이드존 사장님이 잘 해주셨고, 그것이 기술. 엔진 미션 미미를 교환했을 때는 처음에 엄청 좋았는데 그거 금방 적응돼 갖고 이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차시에 진동이 좀 있고
엔진 미션 미미는 이제 그런 10년 돼갔으니까 한 번쯤 할 수 있는 거고, 딱 타이어 처음 갈았을 때 어우 조용해졌다. 조금 이런 지나면 느낌. 이제 적응돼서 모르고. 음. 그다음에 타이어 교환은 이거는 이제 국산 타이어, 한국 타이어 V2 컨셉트라는 건데, 국산 타이어 4계절 중에서 한국 타이어 중에서 거의 제일 싼 건데, 그냥 뭐 저는 그 정도 쓰고 있어요. 사실 어차피 그립 주행 뭐 이런 80km, 100km 주행에서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계절 타이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차는 흡기 클리닝을 한번 했어요. 광진구 더반 모터스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하도 이 차들이 불이 난다 그래갖고 아 그죠. 그냥 조금 찜찜해서 했어요. 사실 매뉴얼에 있는 정비는 아닌데. 그래서 뭐 흡기 클리닝을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러면서 그 흡기 클리닝 하면서 제가 그냥 뭐 그 사장님이 또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또 약간 감사한 마음의 표현으로 거기서 이제 겉벨트 교환 작업을 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겉벨트랑 텐셔너랑 그렇게 세트로 교환을 해요, 보통. 이게 리콜 됐었죠 아마. 겉벨트 리콜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고 리콜은 타이밍 체인. 네. 겉벨트도 이게 17만이니까 한 번 정도 교환했어야 되는 거고, 교환했는데 사실 그것도 뭐 파트 중에서 부품 사다 공임 나라가서 하면 얼마 안 하는 건데, 거의 더번 모터스도 뭐 많이 받진 않지만 그냥 거기서 편하게 맡겼습니다. 그냥 그런 거에 장점도 있죠. 조금 비용 더 지불하더라도. 확실하게 오히려 제가 만지다가 부수거나 이럴 일이 없고. 뭐 그러니까. 예. 그리고 막 저도 예전에 한참 학생 때는 제 손으로 막 엔진 올려 갈고 뭐 냉각수는 시도는 못했고 냉각수 보충 정도 했었고,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어가지고 그때 막 스로틀 바디까지 깐 적이 있었어요, 그 오토바이를. 그러면서 제가 막 안에 있는 나사를 몇 개 소위 야만낸다 그러죠. 부숴먹고 막 그런 거 치면, 그리고 막 제가 한 번에 정비를 못 끝내가지고 막 그걸 3번 4번 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느니 차라리 전문가에게 깔끔하게. 오히려 그게 더 싸다고 느껴지죠, 사실 해보면. 결국 그러니까 셀프 정비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 그래서 막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제 이 에어컨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시베리아 고기압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컨 지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때 뭐 어떤 분이 닥신차 에어컨 망가졌다고 이제 개고생 시작 같다고 했는데, 요거는 내가 어디서 했더라? 갑자기 생각이 광진구에 있는 착한 모터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했고, 거기 사장님도 뭐 괜찮으세요. 제가 아직 거긴 많이 가보진 않아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이 맛이야. 광진구 착한 모터스 사장님이 이거 에어컨 가스 주입해서 잘했고, 에어컨 가스 주입은 BMW라고 더 비쌀 이유가 없는 정비잖아요. 그렇죠. 뻔한 거라서. 물론 이제 수입차니까 조금 더 받긴 하지만 뻔한 정비기 때문에 그것도 돈 들어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다 한 번씩 해보셨죠? 그 냉장고 열고 머리 넣어보기. 비슷한 맛이 납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이제 겉벨트 교환할 때 사실 사람들이 조금 더 예방 정비하면 이제 워터펌프 교환하고, 워터펌프까지 하고 서머스택까지 같이 교환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예방 정비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예방 정비를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워터펌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언제 한번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고, 제네레이터 같은 경우도 뭐 혹시 나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 건 뭐 베어링이나 이런 것들이 뭐 영원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문제가 있고, 이 차는 댐퍼 풀리가 고질병이 있어서 댐퍼 풀리가 이제 좀 터지는데, 그런 게 기분 나쁜 게 별것도 아닌 부품인데, 사실 뭐 한 국산차 디젤 R엔진으로 치면 현대기아 한 5만 원이면 될 만한 부품인데 한 3, 40만 원 해요. 그런 게 별것도 아닌 부품이. 그런 게 이제 좀 김새인데, 댐퍼 풀리는 그 노후화 정도를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핸드폰 이렇게 넣어서 사진 찍으면 보이기 때문에. 댐퍼 풀리가 문제가 생길 거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이 차 이제 보면서 운전하면 되고, 제가 최근에 남았는데 별 문제 없고. 타이밍 체인, 이 차 타이밍 체인 리콜을 받으라고 연락 왔어요 이제. 그래서 리콜 받으러 가면 되는데, 연락 받은 지 한 3, 4개월 됐는데 솔직히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귀찮아서 접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차주는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차 잔존 가치가 이제 1,000만 원 정도 오기 때문에 타이밍 체인이 뭐 무조건 터지는 건 아니잖아 사실. 그렇죠. 뭐 가능성이 뭐 10분의 1도 아니고, 뭐 주행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능성은 높겠지만, 뭐 그 가능성에 이 차의 잔존 가치 기대값을 곱하면 뭐 그렇게 엄청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손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고질병, 많이 팔리는 차의 고질병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차의 문제가 뭔지 알 수 있고 족보가 있으니까. 많이 팔리는 차는 이렇게 집단으로 문제가 생기면 리콜이 되기 때문에 또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막상 차주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맨날 뭐 스탑해,
크루즈 디젤도 옛날에 비샌다고 이런 말 많았는데 네. 차주들 지금 뭐 잘 타고 있잖아요. 산타페 DM 뭐 다 타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물론 문제가 된 케이스들이 조금 있지만 이게 뭐 대량 생산되는 차니까 한두 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러니까 차주는 문제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다는 얘기를 너무 춥다. 그렇죠. 예. 차주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고 그래서 타이밍 체인은 이제 뭐 접수하면 되는 거고 그런 문제고 뭐 오히려 접수해서 뭐 만약에 교환해주면 뭐 개꿀을 교환해주니까 좋지. 그래서 공짜다. 요즘에 코나 배터리 교환해줘서 더 오히려 코나 오너들이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전기차 새 차 됐다고. 그렇네요. 예. 그건 진짜 중고로 인기 없을 때 살 사람이 최고였죠.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캐논 렌즈 중에 아빠 백통 렌즈라고 18에 200 IS 있는 렌즈를 중고로 샀다가 그게 은하수 현상이 있어갖고 완전 새거로 교환해주는 시즌이 있었는데 중고로 샀다 새거로 교환받고 신동품으로 팔아서 오히려 사실 저는 이득을 봤죠. 사실 많이 팔리는 물건에 집단으로 문제가 되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 같이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내일 때보다 차량의 리스펙트가 조금은 증가한 모습 느낄 수 있었고요. 근데 그거 있어요 실제로. 뭐 이 차는 대단한 차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양보를 잘 받는다고 하긴 그렇지만 저도 이제 엑센트 타고 뭐 이럴 때 보면 엑센트 골프 이런 골프도 마찬가지 골프도 비슷한데 하나도 문제될 거 없는 상황에서 괜히 그냥 시비 걸고 괴롭히는 차들 뒤에 있거든요. 그 차 바꿔가면서 운전하면 좀 느껴져요 실제로. 금방 느껴지고 정비 얘기 마저 빨리 끝낼게요. 이 차가 한 가지 문제가 됐던 건 있어요. 뭐냐 깜빡이가 고장났는데 왼쪽 깜빡이가 고장났어요. 근데 뭔가 내가 느낌에 왼쪽 깜빡이 고장난 이런 거는 뭐 이제 뭔가 함부로 사설 가서 건드렸다가 문제의 원인을 못 찾고 2중 3중 정비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뭔가 이런 쪽은. 그리고 전자제품 모듈 쪽을 교환해야 되면 뭐 사설 간다고 그렇게 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공식 센터로 들어갔어요. 이게 한 가지 팁으로 저는 지하주차장에서 항상 창문을 약간 열고 주행하는데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귀로 소리를 들으라고. 선생님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급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깜빡이를 정비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센터 가서 한 제가 알기로는 70만 원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김이 셀 수 있죠. 국산차에 비하면. 국산차는 뭐 뭘 고쳤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무슨 모듈 같은 거 고친 것 같은데 그런 전자 쪽이 망가지면 아주 좀 그냥 좀 김이 셀 수 있다. 자 그다음에 HID 라이트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거 이제 셀프로 교환했는데 전구 BMW가 전구 만듭니까? 아니요. 전구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 몇 개 만들죠. 없어요. 필립스 그다음에 오스람. 네. 그래서 이 HID는 필립스나 오스람 거 사면 되는데 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 6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정품 사다 끼면 되고 사실 조금 작업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굳이 그거 셀프로 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도 작업해주는 데 가서 하면 뭐 그렇게 많이 받을 작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뭐 갈아 끼기 좋게 비용 내도 돼요. 그분들도 다 이걸로 다 또 그분들도 또 정비해 주시는 분들도 다 우리 대신 일해주는 분들이니까 좀 낼 수 있는 거죠 사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트 나갔다고 스트레스 받은 거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누가 차 받고 도망가서 뒤에 살짝 밑에 브레이크 등 살짝 깨져 있거든요. 그거 그냥 본드로 붙여서 타고 있습니다. 그거 그냥 그 폐차장 가서 저것만 사다가 교환할까 했는데 한 25만 원인가 한대요. 그 폐차에서 띈 거. 근데 그냥 그 돈도 아까워서 그냥 타고 있었는데 하나 신경도 안 쓰입니다. 그렇죠. 별로 티도 안 나요. 기능상 문제 없고 차주 아니면 모르고. 그다음에 또 뭘 고쳤더라? 기둥이 옆으로 가겠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조금 안 좋아요. 요즘 차들에 비하면 사실 조금 제 이게 차랑 연동도 안 되고 그건 있네요. 조금 안 좋아요. 제 차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고 하는 게 좋아요. 이 차는. 나는 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올드 스쿨이라서 네. 없던 시대부터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사실 아무 널찍한 곳에 하긴 했지만 삑삑 소리도 한 번 안 듣고 쏙 넣었네요. 그 보시면 이제 전방 센서 같은 럭셔리한 기능도 있네요. 예. 조금 저속 시에는 확실히 진동이 조금 있긴 있죠. 이럴 때는 이거는. 예, 근데 뭐 차를 타면 어디 나가려고 타는 거지 앉아 있으려고 타지는 않으니까 뭐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전기차가 조용하지 않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전기차는 구동이 조용하니까 오만 타이어 소리 잡소리가 다 크게 들려서 전기차는 결코 조용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차라리 내연기관 고백이랑 뭐 에쿠스 이런 게 조용하다고 하고.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로 잡소리 지로
한 번도 듣지 스트레스 못했어요. 있었어요? 뭔가 디젤 진동에 대한 스트레스? 지금 제가 편한 차를 타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G90 옆자리 타봤을 때도 그랬었는데 잠이 옵니다. 너무 편해가지고. G90은 그런 건 진짜 너무 좋고 예. 너무 좋고 그런 거. 이 차도 지금 뭐 레일을 타고 이 비를 뚫고 이렇게 왔다? 지금 한 스트레스가 한 이 정도에 왔을 텐데 지금 한 요 정도. 제가 아반떼 신차 사는 사람한테 이 차를 사라는 건 아니지만 아반떼 2,500만 원이라는 게 결코 참 싸지 않은 가격이다라는 게 이제 무슨 느낌인지 좀 알 것 같죠. 그래도 아,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이 정숙성이나 이제 또 버튼. 사이드미러도 잡혀요. 오, 나름 그래도 뭐 이렇게 전자 파킹도 있고 버튼으로 누르면 시동 꺼집니다. 버튼 시동. 우와, 2011년식. 문도 자동으로 오, 열리고. 이거 뭐 사야겠다. 자, 그러면 우리 저희 점심 먹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뭐 이렇게 제가 밥 사드린다고 해서 막 거짓말하거나 이런 거. 저는 이제 거짓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 차로로 내려와 주세요.